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폐물장수의 은밀한 방망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박민수는 새벽녘에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면 보따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였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여인들이 쓰는 장신구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지요. 민수는 폐물장수로 한양에서 행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다른 폐물장수와는 달리 특별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여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암암리에 소문이 난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그 물건을 얻은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민수는 그런 점을 이용하여 폐물장수를 하며 남다른 장사 수완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골목을 누비며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아주머니, 좋은 폐물이 있습니다. 구경들 하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하며 여인들의 구매를 충동질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웃는 보부상이라고 불렀어요. 저 총각, 도대체 무슨 재주로 여인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물건을 사게 만드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네. 하며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민수의 그 환한 미소 뒤에는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쌓인 고난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오늘도 웃어야 먹고 산다. 그날 아침도 민수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먼저 동네 과부의 집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찾는 집은 주로 홀로 사는 여인이 있는 과부집이 많았어요. 그날도 초가지붕이 낮게 드리워진 평범한 가옥 과부댁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세요? 하는 부드러운 여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30쯤 된 과부가 문을 열었답니다. 민수는 익숙한 미소로 인사하며 아주머니, 폐물 장수예요. 오늘은 특별한 물건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아름답고 단아한 분께 딱 어울릴 만한 물건이지요. 과부는 약간 수줍어하며 어디 무슨 물건인지 어서 들어와 보여주세요. 하며 안으로 이끌었어요. 민수는 보따리를 풀어 머리빗을 내밀었답니다.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릿결이 아주 곱고 머리에서 빛이 난답니다. 민수는 능청스럽게 머리빗을 꺼내며 말하였어요. 과부는 빗을 손에 쥐고 머리를 긁으며 거울을 보았답니다. 민수는 넉살스럽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 머릿결이 참 고우시네요. 그런 머릿결에는 이런 빗이 딱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우신 분이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이 또 있답니다. 하며 민수는 나무로 된 큰 방망이를 슬그머니 꺼내었답니다. 그것은 꼭 사내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과부는 깜짝 놀랐지만 모르는 척하며 물었지요. 이것은 무엇이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란 말이요? 아주머니 홀로 사시면 밤이 외로우실 수 있으니 이놈이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게 보내실 수 있지요. 빚을 사시면 이놈은 덤으로 가는 놈입니다. 빚도 사고 방망이도 얻으니 일석이조이지요. 과부는 실한 방망이를 보자 갑자기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서방이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남편 품이 그리울 나이였기에 과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빚을 사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던 빗살이다. 부러져서 필요했는데 잘 되었구먼. 이라며 은근슬쩍 빚과 방망이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방망이가 잘 맞으면 좋겠지만 잘 맞지 않으면 다음에 말씀하시면 딱 맞는 걸로 바꾸어 드릴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참기름을 바르면 방망이 결이 고와져서 아주 좋습니다요. 좋습니다. 하며 민수는 과부가 민망해할까봐 얼른 집을 나섰지요. 물론 빚은 제값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기분 좋은 거래를 끝냈던 것이었답니다. 그리하여 거래를 마치고 민수는 다음 집으로 향하는 길에 살짝 방향을 틀었어요.
그곳은 한양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아, 서방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자 수란이 미소 지으며 나왔습니다. 수란은 민수의 아내로 2해 전 은밀한 혼례를 올린 사이였어요. 민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녀를 안으며 여보, 오늘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들렀다오. 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답니다. 보따리 장사를 하다 보니 민수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고 그렇게 며칠 만에 만난 그들은 그동안 못다한 안부를 묻고 다정히 앉았지요. 수라는 수줍어하며 서방님, 밖에서 고생 많지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동안 거래를 이야기했어요. 빚도 팔고 은비녀도 팔고 과부 아주머니에게 준 물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좋아하더라고. 당신이 어렵겠지만 계속 방망이를 잘 만들어 주어야겠어. 크기가 다양해야 할 것 같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말이야. 그랬답니다. 민수가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망이는 수란이 집에서 잘 말린 나무로 까가 만드는 민수의 그것과 비슷한 물건이었답니다. 이렇게 급하게 들리신 걸 보니 물건이 떨어졌나 봅니다.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만 수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소이다. 그런데 내가 늘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오. 당신과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게 항상 미안해. 민수는 장사 때문에 홀몸 총각으로 행세했어요. 여인들이 그와 손 한 번 맞잡고 민수가 주는 방망이로 상상 연애를 하는 것이 장사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수라는 그런 민수의 고민을 알면서도 서방님 제 걱정은 하지 마셔요. 저는 서방님 믿어요. 라며 장사를 돕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민수는 그녀의 뺨에 입맞춤하며 열심히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답니다. 점심때가 지나 민수는 다시 장사를 위해 집을 나섰어요. 오늘 나가면 며칠은 집에 못 돌아올 터이니 항상 집을 나설 때 민수의 마음은 걱정과 허전함이 함께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는 그런 허전한 마음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바꾸며 건넌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미인 연하의 집으로 향했지요. 문을 두드리니 누구세요?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절세 미녀로 불릴 만큼 피부가 뽀얗고 눈빛이 반짝였지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아가씨 폐물 장수예요. 오늘은 아가씨에게 딱 어울릴 만한 좋은 옷 귀걸이를 가져왔답니다. 아가씨처럼 아름다운 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걸음에 왔습니다. 연하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민수의 잘생긴 외모에 경계를 풀고 말하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봄세. 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민수는 보따리를 풀어 옥 귀걸이를 내밀었어요. 귀걸이는 옥으로 깎인 작은 꽃 모양이 달려 있었고 햇살에 반사되어 빛났지요. 이 귀걸이는 아무나 달 수 있는 귀걸이가 아니지요. 동네에서 미인이라고 소문이 난 연화 아가씨 정도는 되어야 이 귀걸이를 할 수 있답니다. 자네가 그것을 어찌하는가? 소인이 이 귀걸이를 팔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에게 미리 알아보고 연화 아가씨께 찾아온 것입니다. 좋은 물건은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야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요. 민수의 장사 수완에 연하 아가씨도 귀가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까지 남다르니 연하는 가슴이 설렜던 것이었지요. 가까이 오시지요. 소인놈이 달아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민수는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연하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백로 같은 연하의 목선과 그녀의 이름과 일맥상통하는 연꽃 같은 설레음에 민수의 아랫도리가 불룩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오늘따라 이 심장이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러는 것이냐?
그런 민수의 설레는 마음을 눈치챈 연하의 가슴도 방망이질 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리하여 귀걸이를 귀에 걸어보며 이 귀걸이 값은 얼마예요? 하며 귀걸이에 시선을 두었답니다. 민수는 재빨리 아가씨처럼 고운 분께는 한 냥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혹시 이런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사실 때는 소인이 끼워주는 것이 있는데 아가씨에게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꺼내 놓았답니다. 몽둥이를 본 연하는 얼굴에 홍조를 띠며 쑥스럽게 말하였답니다. 나는 이 몽둥이보다 박 씨의 몽둥이 맛을 느껴보고 싶구려. 민수의 심장이 더욱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연하의 대담한 말에 그의 얼굴도 순간 뜨거워졌지만 폐물장수로 단련된 그답게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지요. 그는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하시면 이놈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하게 울렸어요.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함께 은밀한 기대가 담겨 있었지요. 민수는 보따리를 옆으로 밀어놓고 한 걸음 더 연하에게 다가갔어요. 초가집의 작은 방 안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나무 바닥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연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박 씨, 다른 여인에게도 이렇듯 마음이 흔들리오? 연하가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눈을 마주했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아가씨 같은 분 앞에서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요. 라며 살짝 웃었답니다. 그는 연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어요. 연하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품에 기대듯 다가왔지요. 민수는 연하의 하얀 목선에 시선을 떨구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답니다. 연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입술은 연꽃처럼 부드럽고 붉었으며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은밀하면서도 뜨거웠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더 깊어졌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연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어요. 처음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곧 두 사람의 숨결이 얽히며 더 깊은 갈망으로 이어졌답니다. 연하는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민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의 온기를 느꼈어요. 작은 방 안은 이제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지요. 연하의 저고리가 살짝 풀리며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고 민수는 그녀의 피부에서 나는 연꽃 향기에 취해 더욱 대담해졌답니다. 민수는 연하의 손을 잡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폐물을 가져오겠소. 아가씨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소. 라며 애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폐물보다 그대가 더 소중해요, 박 씨. 라며 그의 손을 놓아주었답니다. 민수는 다시 보따리를 메고 골목을 나서며 가슴 한편에 연하와의 달콤한 비밀을 간직한 채 다음 장사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방문했다가 마님을 보지 못하고 머슴에게 쫓겨난 양반 과부집에 다시 가기로 하였답니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양반 과부집으로 향했어요. 지난번에 머슴에게 쫓겨난 기억이 생생했지만 소문난 그 집 마님의 미모와 부유함이 그를 유혹했지요. 문 앞에 서서 보따리를 고쳐 메고 문을 두드리니 우락부락한 머슴이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또 너냐? 마님은 안 계시니까 꺼져. 머슴이 소리치며 민수를 밀치려 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형님, 잠깐만요. 이번엔 정말 좋은 폐물이 있어요. 마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며 버텼지만 머슴은 흥, 내가 왜 네 형님이야? 폐물장수가 감히 대감집 마님을 만나려 하다니 무엄하다.
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마침 가마 한 대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마당에 멈추었어요. 민수는 이때다 싶어 마님이 볼 수 있게 얼른 가마를 따라 들어갔답니다. 가마에서 나오는 마님은 고운 한복 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셨어요. 무슨 소란이냐? 그때 민수는 얼른 나서서 말하였답니다. 마님 소인 처음 뵙겠습니다. 지나가는 폐물 장수인데 마님께 보여드릴 만한 폐물이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뭐 폐물이 필요한 것이 있겠냐마는 심심하니 물건이나 구경해 보자꾸나. 예, 마님. 민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보따리를 풀며 마님, 이 옥반지 보시지요.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라 빛이 남다르지요. 하며 비싼 폐물을 내놓았답니다. 마님은 관심을 보이며 손가락에 끼어보기도 하고 놀이개를 달아보기도 하며 폐물에 푹 빠졌어요. 서역에서 온 물건이라 그런지 빛깔이 곱고 꽤 괜찮군. 값은 얼마인가? 민수는 적당히 흥정하며 은비녀와 여러 놀이개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수는 슬쩍 방망이를 꺼내 보이며 마님, 특별한 선물로 이걸 드릴까 하는데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민수는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였답니다. 홀로 사시는 마님의 밤을 달래줄 은밀한 물건이지요. 폐물 사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오랜 과부 생활로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던 마님은 민수가 내미는 방망이가 싫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슬그머니 물건을 어루만지며 수줍게 말하였답니다. 귀한 물건을 다 갖고 다니는구나. 외로운 여인들의 밤을 어찌 그리 잘 아는고? 자네야말로 이 한양에서 제일 가는 바람둥이가 아니냐? 민수는 그 말에 껄껄 웃으며 마님, 바람둥이라뇨? 저는 그저 여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폐물장수일 뿐입니다. 이 방망이, 한번 써보시면 마님의 밤이 달콤해질 겁니다. 하며 능글맞게 눈을 찡긋했어요. 마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좋아, 이 방망이 받아두마. 하지만 너무 작으면 어쩌나? 하며 장난기 섞인 눈빛을 보냈답니다. 민수는 재빨리 걱정 마시지요. 작으면 큰 걸로 바꿔드릴 테니 다음에 올 때 말씀만 하세요. 참기름 바르시면 더 부드럽게 잘 맞을 겁니다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답니다. 머슴은 이번엔 투덜대며 문을 열어주었고 마님은 민수를 보자 반갑게 맞았어요. 박씨, 어서 오게나. 오늘도 내게 보여줄 폐물이 있던가? 네, 마님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수가 보따리를 푸는 동안 마님은 웃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저번에 준 그 방망이 말이네. 꽤나 요긴하게 쓰임새가 있더구나. 그런데 쓰다 보니 좀 작아서 아쉬웠다네. 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보따리에서 더 큰 방망이를 꺼냈어요. 마님,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건 서역에서도 으뜸 가는 물건입니다. 마님은 방망이를 받아들며 깔깔 웃었고 또 한 번의 거래를 즐겁게 마무리했답니다. 그렇게 민수의 폐물 보따리와 서비스에 민수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던 것이었답니다. 그날도 민수는 아침 일찍부터 연화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연화는 문을 열자마자 박씨, 오랜만에 왔구려? 하며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그녀의 뽀얀 얼굴과 연꽃 같은 향기에 민수의 심장은 다시 두근거렸어요. 연화 씨, 많이 보고 싶었소. 장사가 바빠서 이제야 들었소. 그동안 잘 있었지요? 연하는 웃으며 안으로 민수를 맞아들였고 두 사람은 곧 달콤한 대화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민수의 두 집 살림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몇 달 전 장터에서 민수는 젊은 여인 은옥에게 폐물을 팔았었지요. 그때 은옥은 민수의 달콤한 말투에 홀려 물건을 사며 민수를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아가씨 같은 고운 분께는 이 놀이개가 참 잘 어울리옵니다. 이런 놀이개야말로 아가씨 같은 주인을 만나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하며 민수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자 은옥은 얼굴을 붉히며 박씨, 이 놀이개의 주인은 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럼요. 아가씨밖에 이 놀이개를 소화할 수 있는 미인은 한양 바닥에 없습니다. 민수의 말에 은옥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던 것이었지요. 은옥은 민수의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푹 빠져 그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민수를 꼬시려 여러 가지 물건을 사대며 민수와 가까이 했고 다음엔 더 좋은 물건 가져오세요. 물건을 산다는 핑계로 은근히 다가가 민수의 손을 스쳤지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은옥의 꼬임에 넘어가기는커녕 익숙한 미소로 말하였어요. 아가씨, 혹시 이 방망이가 필요할까요? 외로운 밤의 딱입니다요. 하며 나무 방망이를 건넸어요. 은옥은 방망이를 받아들며 당황했지만 민수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웃으며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컸어요. 이게 뭐야? 나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장사치였어? 은옥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로 뒤섞였답니다. 그 후로 은옥은 민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장터에서, 골목에서, 심지어 주막 근처에서도 그의 그림자를 쫓았지요. 민수는 처음엔 은옥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스침으로 생각했지요. 자주 뵙네요, 아가씨. 그날도 은옥은 장터 구석에서 민수를 지켜보다가 그가 연하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답니다. 박씨가 나를 속였어. 홀몸 총각이라더니 저 여인과 무슨 사이지? 은옥은 이를 악물며 혼잣말했어요. 그리고는 담 너머로 들리는 연하와 민수의 웃음소리는 장사꾼과 손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사이 같았지요. 그녀의 마음은 질투와 배신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은옥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장터에서 만났을 때 은옥이 다가왔어요. 박씨, 연하 아가씨와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소문이 났던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장터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은옥의 말에 둘러댔다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장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은옥은 코웃음을 치며 그럼 저한테 준 이 방망이는 뭐죠? 나를 놀린 거예요? 하며 방망이를 꺼내들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가씨, 진정하시고. 이건 그냥 선물이었잖아요. 라고 변명했지만 은옥은 선물. 박씨가 여인들 맘 훔치는 데 쓰는 장난감이죠. 그러다 마음에 맞는 여인은 직접 사랑을 나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나를 속이려 하다니. 다시는 이 동네 장사하지 마세요. 이런 물건으로 여인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썩 꺼지라고요. 라며 화를 내며 떠났어요. 민수는 어색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달래며 은옥이 던진 방망이를 얼른 집어들어 보따리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어요. 이러다 장사가 망하겠구나. 그는 연하와의 달콤한 시간도 은옥의 질투도 모두 자신의 장사 수완이 부른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 그래도 이 폐물 장사는 계속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음 장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작은 주막에 안악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은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죠. 박씨가 홀몸 총각인 척하며 여인들을 꼬드겼어요. 그런데 아내가 있는 몸으로 연하 아가씨 집에도 드나들더라고요. 그녀의 폭로에 주막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안악들은 잔을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총각이 그랬단 말이야? 하고 수군거렸죠. 주모는 술을 따르며 아이고, 그 웃는 폐물장수가 그런 파렴치한이었어? 하며 혀를 찼답니다.
곧 주막은 민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한 안악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놈, 관아에 고발해서 곤장 100대 맞게 해야 해. 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옆에 앉은 젊은 여인은 맞아요. 우리 마음 홀리고 다니더니 두 집 살림이라니. 하며 손수건을 꽉 쥐었죠. 하지만 구석에 앉은 과부 정 씨는 느릿느릿 술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답니다. 글쎄, 그렇게까지 벌할 일인가요? 박 씨가 준 그 몽둥이 말이에요. 솔직히 밤마다 든든했죠. 그녀의 말에 몇몇 안악들이 킥킥 웃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 씨도 참, 그걸 어떻게 입에 담아요.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풀렸던 것이었죠. 다른 과부 김씨 아줌마가 맞장구 치며 내 말이 그 말이죠. 내 말이 그 말이죠. 박 씨가 준 그 방망이. 참기름 바르고 쓰니 아주 그만이었어요. 남편 잃고 외로운 밤에 그게 어디예요? 하며 정 씨와 눈을 맞췄답니다. 그러자 은옥이 발끈하며 아주머니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놈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도 박씨미소가 워낙 달콤해서 속아도 기분 나쁘진 않았죠. 라며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처자가 어깨를 으쓱하였답니다. 주막 안은 웃음과 한숨, 비난과 변호가 뒤섞였어요. 한쪽에선 관아에 끌고 가자. 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선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밤을 달래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라는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주모가 술독을 들고 오며 아이고, 이놈의 폐물장수 하나로 동네 여인들이 난리예요. 근데 그 몽둥이 나도 하나 받아볼까? 하며 농을 던졌죠. 안악들은 와하 웃으며 잔을 부딪혔답니다. 민수의 비밀은 한양의 밤을 뜨겁게 달구는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그의 폐물과 몽둥이는 여인들 사이에서 은밀한 이야기로 남았던 것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민수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보따리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밤새 연하와 보낸 달콤한 꿈에 젖어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장터로 향했지요. 하지만 콧노래는 곧 멈추고 말았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민수에게 을에 반색하며 말을 걸던 안악들은 오늘따라 그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리기만 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새 비녀가 들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하며 말을 걸어도 안악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거나 퉁명스럽게 오늘은 살 마음이 없으니 이만 가보시오.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수의 환한 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고 그는 가슴속에 초조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들 이러는 것이냐?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박민수, 이 파렴치한 놈아.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은옥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은옥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놈의 파렴치한 행색을 좀 보시오. 홀몸 총각인 척. 달콤한 말로 여인들을 홀려 폐물을 팔아먹는 놈이오. 저놈에겐 버젓이 아내가 있다오. 그것도 모자라 마을의 여인까지 농락하고 두 집 살림을 차린 간악한 놈이오. 은옥의 폭로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민수를 향한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민수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은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증거? 내가 직접 봤소. 저놈이 저녁마다 연하 아가씨의 집에 드나드는 것도 보았고 저놈의 진짜 아내 수란이 있는 초가집도 보았소.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은 마시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옥의 말대로 연하에게는 홀몸 총각이라 속였고
수란에게는 물건을 파느라 돌아다닌다며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모든 것을 들켜버린 상황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에 그는 그저 땅바닥만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의 파렴치한 행동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라는 시장을 다녀온 이웃 안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넋을 잃었지요. 세상에, 박서방이 두 집 살림을 차렸대. 너나 아가씨라는 처자와 게다가 원래 아내도 있대. 그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한테는 실실 웃으며 사람 좋은 척하더니 뒤로는 간사하게 여인들을 농락하고 다녔다지 뭐야. 은옥 아가씨가 관아에 고발할지도 모른대. 수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파렴치한 놈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요.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던 남편의 다정한 미소 뒤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수라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서방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서방님은 아니었나 보구나. 자신이 남편의 진짜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연아 역시 소문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박 씨에게 아내가 있었다니. 그녀는 민수가 주었던 놀이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단 하나뿐인 인연이라 속삭이던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자 연하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을 농락하고 기만했습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치욕과 자괴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그놈의 말에 속았다니. 하지만 분노와 치욕 속에서도 연하는 민수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다정하고 달콤한 말들을 쉬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달빛이 강물에 비친 듯한 눈빛을 가졌다고 칭찬해주고 보석보다 값지고 귀한 당신이오라고 말해주던 그의 진심처럼 보였던 눈빛이 떠올라 마음 한편이 싱숭생숭했지요. 장터에서 민수의 비밀이 밝혀진 사건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를 미행하던 은옥의 증언은 와전되어 퍼져나갔고 분노한 안악들은 민수에게 샀던 폐물을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관아의 사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사또는 민수에게 하명을 내렸습니다. 박민수, 그놈의 간계하고 기만적인 행실을 용서할 수 없으니 당장 체포하라. 민수는 관아에 체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는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웃는 폐물장수라 부르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증오와 경멸로 바뀌었고 그가 평생을 걸고 꾸려온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급히 보따리 하나만 챙겨 한양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민수는 한양을 등지고 먼 길을 걸었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었지만 보따리 안의 폐물과 은밀한 물건들은 여전했지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했지만 가난한 장수로서의 삶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으로 소문이 쉽게 퍼지지 않을 듯 했지요. 처음엔 낯선 이방인으로 경계받았지만 민수의 환한 미소와 달콤한 말솜씨는 곧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비녀 한번 꽂아보세요. 당신의 미모가 더 빛날 겁니다. 하며 장사를 시작했지요. 거래가 성사되면 슬쩍 물건을 꺼내들며 말하였답니다. 특별 선물로 이 방망이를 드릴게요.
외로운 밤의 안성맞춤입니다. 여인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호기심과 은밀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그 마을에서 밤의 구원자 폐물장수로 소문났어요. 여인들의 외로운 밤을 책임져주는 그의 물건은 암암리에 퍼졌고 장사는 날로 번창했지요. 민수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조심스럽게 살았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한양을 떠올리며 속으로 웃었어요. 인생은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민수의 모험은 새로운 마을에서 계속되었습니다.